현재 시간 오후 2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무려 코스피가 3.85%의 폭락을, 코스닥은 무려 4%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4.15%, 하루 만에 33포인트가 증발해버린 상황, 779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의 이 하락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유지인베스트 이정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후장에 좀 밑거리를 잡아줬으면 했는데 그 네. 바람과는 달리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간단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한국 석유를 비롯해서 이제 원유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뜨겁게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란이 한국에 보복하는 게 아니지만 한국은 이제 레버리지 특성이 아무래도 시장 자체 내에 좀 있죠, 어느 정도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폭의 오늘 지수가 양대 지수 모두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쟁은 러시아가 했지만 하락세를 연 단위로 끊어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더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고 오늘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여파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휴니드나 빅텍 같은 전쟁 관료주들도 장중 한때 뜨거운 상승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저녁에 마이너스 6.6%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대형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0%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그래도 8만 원대를 잘 지지하고 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낙폭을 키우면서 8만 원대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9,600원, 마이너스 4.33%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통신주들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0.74%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빨간불을 밝히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추적은 긴급 진단으로 준비해봤어요. 국내 증시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받는 건지 돌파구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밀렸는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간밤에 미증시부터 그 신호가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1% 넘는 급락, 나스닥은 무려 2% 넘는 하락, 여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7% 넘는 폭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어제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야 했나 싶을 정도로 지금 경제 지표가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ISM 제조업 지수를 보시면 발표치가 46.8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48.8을 하회했죠. 그동안 이렇게 된다면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은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ISM 제조업 지수 안에서 고용, 생산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고용만 놓고 본다면 코로나 때 이후로 코로나를 제외하고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최악의 고용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고용이 불안정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렇게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비용 감축, 고용 위축으로 연결되는 경기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그로 인해 오늘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현선물 대규모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조 원대 넘게 팔았다. 가장 최근에 놓고 보면요. 2024년 5월 달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2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역대 최고치의 매수량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한 2달 만에 외국인이 갑작스럽게 2조 원이 훌쩍 넘는 매도 물량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총 상위 대형주 순매도의 낙폭이 확대되고 있고요. 업종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죠. 최근 이 AI 회의론이 나타나면서 오늘장 좀 크게 밀리고 SK하이닉스 급락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화장품을 포함한 수출주들도 약세입니다. 반면에 소외주들은 선방하는 모습, 여기에 코로나 진단키트와 석유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사님. 네. 네. 오늘 시장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 지표에 대해서 해석하는 의미가 두 가지예요. 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증거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경기 침체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쪽에 더 맞는 겁니까? 일단 경기 침체 쪽으로 시장은 이미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뭐 지표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소비 부진에 대해서 시장은 가장 좀 염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감기가 걸리면 한국 시장이 이제 흔히 독감 걸린다라고 하죠. 이런 여파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가 최근에 이제 한국 시장에서 다시 조금 유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도 코로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겁게 좀 상승을 하고 있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의 특징은 결국에 최근에 소외됐던 종목들 위주로 가장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기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나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특히나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15%나 감축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은 이후로 시간 외에서는 마이너스 20%나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글로벌리하게 놓고 봤을 때 이제 신용에 대한, 그러니까 자금에 대해서 좀 이게 축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장 많이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한가운데 있는 게 바로 엔화 강세죠. 엔화 같은 경우에도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특히나 7월 달 말부터 굉장히 뜨겁게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엔캐리 자금 같은 경우에 빠르게 좀 청산이 일어나고 있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냐에 따라 그 자금의 규모의 차이는 조금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2경 이상을 이제 엔캐리 자금으로 보는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1,500조 정도를 이제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요. 한 그 정도 자금을 예상하는 측도 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금들이 빠르게 수익을 실현해서 다시 이제 그동안 빌렸던 돈을 상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최근에 주식시장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조금 더 기초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란의 전쟁 위기감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항상 이런 이벤트들이 주식시장이 쉴 때 일어나면은 굉장히 또 월요일 날 괴로운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자라는 투자자분들도 있다 보니까 오늘 장 오후에 들어서 오전 대비해서 더 많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발 쇼크에 인해서 셀 코리아, 지금 코리아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분분하지만 시장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경기 침체 시그널로 받아들인 거다. 이거를 우리가 무시할 건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는 건지, 오늘 많은 분들이 현금이 있다면 지금 사야 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라는 말이 많거든요.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전 일단은 기다리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코스닥 지수랑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3% 이상 하락을 하면요, 오전보다는 오후 시장에 더 많은 매도세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신용 매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140% 이하로 이제 담보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이거래일 이후에는 반대 매매를 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그런 부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손절매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 시장 때는 항상 그런 투매성 이제 매도세가 좀 나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3% 이상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면요, 보통 이 여파가 3거래일 정도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최저가일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한 지수가 2거래일 또는 3거래일 정도는 이런 반대 매매 물량들로 인해서 더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바닥을 우리가 확인하고 매수하는 습관을 가져야지만 예수금이 불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섣불리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단 이런 건 있겠죠. 최근에 많이 예를 들어서 내가 좋게 보던 종목이었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안 와서 좀 아쉬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런 종목들만 압축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알람 설정도 좀 해놓은 다음에 네.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온다라면은 그때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연내 100%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네. 당장 9월부터 금리 인하할 거다. 차라리 이번에 안 한 게 문제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하 우린 그동안 기다렸어요. 그쵸. 이번에 다가오는 금리 인하가 시장에 호재로 작용 안 하고 악재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런 부분을 시장이 지금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금리 인상 시기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계속 주가 지수가 올랐던 상황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금리가 하락하는 부분은 결국에 경기가 둔화됐기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 현재 세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그런 부분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때일수록 내 종목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를 각자가 좀 시나리오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타격이 큰 반도체 이야기 한번 네. 해볼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지금 이를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는 많은 기업들의 실적도 공개가 되고 있는데 아마존이 다시 좀 아쉬운 실망으로 인해서 실망스러운 실적으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시간 외에 시장에서 지금 한 7% 가깝게 급락하고 있는데 2분기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고요. 2분기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상회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클라우드 고성장에 힘입어서 당장의 수익성이 확인이 됐다. 실적 나쁘지 않다. 끝나면 참 좋았을 시나리오였는데 그 뒤를 본 거죠. 이 무난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성장 둔화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또 최근에 AI 의구심이 여기에 붙어졌고요. 소비자들이 가격에 워낙 민감해한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아마존 쪽에서도 그걸 느끼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평균 판매 단가 ASP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서 경기 우려 촉발 속 급락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애플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지 않아서 시간의 거래에서 크게 오르지 못하고 한 1% 안팎의 오름세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출액이 85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2분기 주당 순이익도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아이패드 매출액이 이 새로운 모델 출시 효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었고 아이폰 매출액의 경우에는 감소하긴 했지만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체적인 AI에 대한 투자 강화에 따라서 관련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지만 9월 분기 매출액과 매중 총이익률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붙기 때문에 애플의 경우에는 하락보다는 상승세, 하지만 아쉬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님, 네. 최근에 AI 의구심이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컨콜들을 열어보면은 투자 계속 하겠대요. 그쵸. 네. 그리고 뭐 추후에 당장 돈을 못 번다라고 하더라도 이 페이스에서 늦춰지면 우리는 뒤처져. 우리는 무조건 투자할 거야라는 확신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이렇게 불안해 떠는 거죠? 네,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무시 못한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는 그동안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분위기들도 지금 차갑게 식었죠. 그전에는 분명 악재성 뉴스가 있었는데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다가 이제 시황이 불안해지니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뉴스에 종목들이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항상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빅테크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지 과열 신호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남들이 다 안 좋게 본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전제를 깔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반등을 당연히 저도 SK 하이닉스나 그동안 이제 주가를 이끌었던 분위기를 이끌었던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에는 기간적인 조정이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자 반등을 노리고 지금 들어가면은 예수금이 또 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적인 조정을 충분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해도 된다. 특히나 그 시총이 1조가 넘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온 다음에 최소한 그래도 21선을 올라탄 다음에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매수를 해야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너무 빠르게 급락하다 보니까 네. 21선과 이평선도 이격도 굉장히 좀 많이 벌어진 상황이죠. 이렇듯 지금 과대 낙폭 구간은 맞지만 내가 2022년도에 적극적으로 수익을 잘 냈던 분이 아니라면은 섣불리 뛰어들 장세는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이야기 많이 하다가 또 안 좋을 때는 왜 하락하나 우려 요인 짚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하다라는 건 알지만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는 잠시 접어두고 하지만 높아진 기대치에 대해서는 경계하자라는 리포트 보도록 하죠. 여전히 강한 KPX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과잉 투자 그리고 이 KPX 투자가 내년으로 지연되면 어떡하나라는 건데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다수의 클라우드 업체들이 투자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늘리는 방향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파벳의 경우에도 2분기 KPX 132억 달러 집행을 발표하면서 1분기보다 그 금액이 늘어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KPX, 하지만 내년에는 이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메타 역시도 올해 KPX 투자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밴드보다도 더 상향 조정하면서 370억 달러에서 한 400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투자 과잉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앞단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는 당장 KPX에서 줄일 의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는 일단 해소가 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가파르게 상향 조정되었던 눈높이는 조정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봤을 때 이사님. 네. 시장에서 일단 수익성을 논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지만 하지만 높아진 눈높이 정도는 조정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많은 우려가 있지만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굵직한 반도체주 현 구간에서 비중을 늘리거나 혹은 매도하거나 어느 쪽에 투자에게는 적절할까요? 일단 매도 타이밍은 늦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61선 깨지면 전부 다 이제 그 추세가 깨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매매를 하는 저도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타이밍에 대해서 실기하신 분들은 지금 무언가 행동하기에는 많이 늦었다라고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매도를 하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서히 이제 그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분명 접근할 만한 가격대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이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아니신 분들이라면은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21선을 올라탄 다음에 매수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너무 V자 반등을 꿈꿀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런 시황일수록 남들과 똑같이 너무 분위기에 휩쓸릴 필요 없이 나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죠. 너무 많은 종목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관심 가지는 종목만 딱 관심 종목에 두어두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가격대를 어느 정도 정해놓은 다음에 딱 그 가격대가 아니면 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만 하시면 된다라고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럼 도피처로 많은 분들이 테마 쪽을 눈여겨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진단키트주가 오히려 수젠텍이 오후 들어서 막 거래도 늘어나고 있고 상승 탄력도 늘고 있고요. 또 그와 함께 석유주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수급이 당분간은 쏠릴 것 같아. 나도 오늘이라도 한번 들어가 볼래 하신 분들 있거든요. 이 테마주에 대한 투자는 좋습니까? 네, 테마주 투자는 언제나 옳습니다. 네, 언제나 옳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특히나 주식시장, 그러니까 시황 자체가 불안할 때는 당연히 수급이 테마주로 몰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특히나 데이 트레이딩 성향이신 분들은 당연히 매매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수젠텍이나 뭐 랩지노믹스, 시젠 같은 종목들 오랜만에 이렇게 좀 상승하고 거래 대금도 터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월요일에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수족구병과 관련된 되어서도 최근에 전국적으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은 역시나 코로나19가 워낙 과거에 강한 영광을 보여줬던 상승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지 시황이 불안할수록 오늘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쟁 테마주, 원유와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코로나19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테마 안에서 굉장히 빨리 돌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이 테마주들의 상승은 좀 지속될 것 같다. 실제로 수젠텍 지금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고요. 또 오늘은 경기 방어주 안에서 그동안 관심 없었던 통신주라던가 또 편의점주도 올라주고 있고요. 또 과대낙폭주로 2차 선제주라던가 엔터주들이 나름 선방하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 도피처 혹은 현금은 있는데 뭘 사고 싶은데 반도체는 오늘은 아니야? 그럼 뭘 사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 구간에 좀 긍정적으로 포션을 높여봐도 될 만한 것들 골라주시죠. 저는 일단 미국 시장을 한번 좀 참고해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로키드 마틴을 비롯한 방산주들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그렇다면 한국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삼양식품이나 농심 같은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 종목에 담아둬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 로템이랑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장기 평선 위에 좀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강하게 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 섹터였죠. 근데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세가 그렇게까지 크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2% 하락하고 있고 미포조선도 3%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눌림목 구간에 들어온다라면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번
한번 해보자라고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힌트를 미국 시장에서 찾자. 코카콜라 신고가 가고 있으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음식료주 한번 같이 네. 보고 로키드 마틴의 상승, 방산주 같이 그쵸. 실적으로 본다면 조선주 역시나 좋아 네. 보인다. 오늘 그럼 반등하고 있는 엔터라던가 2차 전지의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일까요? 아니면 저가, 과대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 충분히 가능할까요? 네, 과대 낙폭에 따른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가 일부 유입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아직 JYP 손절하는 개인들 굉장히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물량들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장기 이평선 올라탄 다음에 바라봐도 늦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관종에 담을 수는 있으나 매수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라리 그런 물량들, 그러니까 그런 예수금들은 그동안 내가 좋게 봤던 종목들이 너무 안 빠져서 매수를 못했다라면은 그런 종목을 위해서 좀 아껴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와 엔터주들의 경우에는 현 구간에 따라 매수하는 건 좀 네. 좋지 않을 것 같다. 앞서 말씀드렸던 음식료라던가 방산, 조선 쪽으로 포트 비중을 늘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힘드셨을 텐데요. 이정민 이사의 조언이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